반갑습니다. 올콩톡토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뜨거운 감자인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와 대응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리고 최근에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에도 새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부분 판례가 아주 관심사인데요. 뒤에서 깔끔하게 따져볼게요. 이 판결 이후 인터넷에서 계약 갱신 청구해도 계약 연장 안 된다고 하면서 세입자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지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보다 쉽게 계약 갱신 청구를 알아보기 위해 오늘은 문답식으로 진행해 볼게요. 첫째,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법부 제6조의 3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요컨대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에 근접할 때 의사표시로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단발성 일회성 권리입니다. 세입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둘째,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했을 때 그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 임대인의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해요. 다만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죠. 둘,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요.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 보장되죠. 단 차임과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으나 증액 청구는 기존 금액의 5% 금액 이내여야 합니다. 셋,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해요. 상당한 효과죠. 손해배상에 뒤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근데 얘기가 나온 김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할게요. 셋째, 임차인은 언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나요? 행사 기간인데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죠. 다만 2020년 12월 10일 전에 계약된 경우는 1개월 전이고요.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이 2022년 9월 25일부터 2024년 9월 25일까지 2년이라면요. 역산을 해야 하는데요. 2개월 계산은 임대차 기간 만기인 2024년 9월 25일에서 초일 불산해 봐야 역산하면 9월 24일이 기산일에 해당하고 이 기산일부터 거꾸로 2개월을 계산하면 7월 25일 0시가 2개월 만료점이 됩니다. 따라서 늦어도 7월 24일 24시까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6개월을 역산하면 2024년 3월 25일이 되죠. 즉 임차인은 2024년 3월 25일부터 2024년 7월 24일 24시까지 계약 갱신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하루라도 날짜 계산이 잘못되어 통지가 지체되게 되면 계약 갱신되지 않아요. 큰 손해를 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고요. 통지할 때는 반드시 후일 입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올콩톡토의 기간 계산 방법 똑부러지게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넷째,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몇 번이나 행사할 수 있나요? 딱 1회만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세입자를 위한 팁 하나 드릴게요. 임대인이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도 임차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즉 기한 2개월 전까지 상방이 서로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바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세입자는 묵시갱신으로서 2년을 더 살 수 있죠. 더 살다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때서야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또 2년을 더 살 수가 있죠. 오래 살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묵시적 갱신을 잘 이용하면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의 저금 또는 보험인 셈이죠. 정리하면 묵시적 갱신이 안 될 것 같으면 계약 갱신 청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반대로 임대인을 위한 대응을 말해볼까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언제나 무조건 통지를 합니다. 언제나 무엇을 통지할까요? 갱신 거절한다든지 계약 조건 변경하자든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하느냐든지 때가 되면 항상 무조건 통지하는 습관이 배야 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이 소멸되겠죠. 때가 되면 무조건 통지를 할 때 세입자의 공격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계약 갱신 요구를 행사하는데 어떤 방식이 필요한가요? 행사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구두, 전화, 문자, 내용 증명 등 어떠한 제한도 없지만 장래 분쟁 예방을 위해 증거를 남기는 방법으로 해야만
안전하겠죠. 여섯째, 임차인이 계약갱신 조건을 행사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2년간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다만 계약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임대차 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있겠죠. 일곱째,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여 계약갱신되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묵시적 갱신과 같은 효력을 보호받을 수 있죠. 다만 차임이나 보증금의 변경이 있다면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연장계약이라는 1년의 사항과 함께 작성해 두는 것이 좋겠네요. 여덟째,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팁을 언급했었는데요. 네,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상방이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이 계약기간을 지나쳐 자동으로 종전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이고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은 일정한 조건하에 임차인의 갱신 의사 표시로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때는 계약갱신 행사를 보지 않아요. 아홉째, 임대인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갱신 거절한 경우에 임차인이 번복하여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해요. 열째,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하지 않기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약정을 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효력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11째,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두 개 방식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거절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고요. 없으면 법에 정한 손해배상액 예정액 3개 가운데 가장 큰 금액으로 해요. 12째, 임차인의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집주인이 실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갱신 거절된 임차인의 임대차 정보 연락권을 이용하면 됩니다. 구 임차인은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죠.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요청할 수 있어요. 13째, 최근 대법원 판례인데요. 임차인의 갱신계약 요구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집 주인이 갱신 거절 기간 내에 실거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계약 갱신 청구를 관한 첫 대법원 판례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보면 계약 갱신 청구권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해당 주택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기존 집주인의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미동의하였으며 곧 새 집주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죠. 이후 수개월이 지난 뒤에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그런 사안이죠. 쟁점 사항이 여러 존재하여 상당한 진통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이 판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판례가 보편적으로 적용될지 미지수인 것 같아요. 모든 조건이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조금 더 유사한 판례가 계속 나와야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이제까지 임차인과 임대인의 뜨거운 감자,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곧 또 뵐게요.